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김순호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군수님 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례군은 우리 지금 지구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잘 역할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더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우리 흙 살리는 문제,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흙이 없으면은 생명체가 탄생을 못했죠. 지구에 생명이 없는 행성이 됐겠죠. 그래서 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체가 탄생이 됐고 또 흙에서 나오는 우리의 먹거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흙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약 지구촌의 44%의 흙이 메말라가고 있고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죠. 자, 우리 기후위기, 지구가 더워지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이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IPCC 6차 회의에서 2023년에 기후위기의 원인은 사람이다.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다. 이렇게 못을 박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인을 알았잖아요. 원인. 사람이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로 기후위기 극복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바꿀 것인가? 바로 그런 운동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게 대명제잖아요. 지금은 식도락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 어렸을 때는 살기 위해서 먹었죠, 살기 위해서. 그만큼 먹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이죠. 야, 우리 먹을 때 기후위기를 생각하고 탄소 배출을 줄인 농수산식품을 선택해서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말고 먹자. 이런 운동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이 되겠어요. 이것은 사람을 바꾸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공급자를 바꾸는 거죠.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팔 수가 없어요. 자, 저의 간단한, 저는 이제 원래 치과 의사 출신이에요, 치과 의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는데 기본법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출산 고령 사회 문제에 예산을 얼마 썼느니 뭐 했는지 하지만은 제가 2004년도에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때 공약이 전부 다 저출산 문제, 장수 문제, 노인 장기요양금 만들겠다. 다 그거예요. 선거 공약이 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가 고창군과 부안군이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부안군은 방패장 문제 때문에 98%가 노무현 대통령 반대했죠. 그럼에도 거기서 제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을 했죠.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을
2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고 통과시키는데 2년이 걸리고, 그래서 18대 때 이명박 대통령 때 시행하게 된 법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중풍이나 치매에 걸린 분들을 모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죠. 여러 가지 기후변화 특위위원도 하고 그랬는데 5년 만에 한 번씩 이게 이 농업이나 이게 수산 해수 쪽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라 조사해서 그 법도 제가 통과시켰죠. 기후변화. 제가 법안 제출해 가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농해수위원 할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의원 입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그다음에 이 등등 수산물 유통법, 수산직불금제, 면세 확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영어 영능 후계자 군대 대체 복무하는 제도, 그런 것들을 입법화시켰죠. 이런 이제 의정 활동을 경험으로 해서 저희 공사의 서장으로 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공사는 잠깐만 소개해드리면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가격 안정,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수급 안정을 하는 거. 우리 국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국민들의 먹거리를 공급할 것인지. 그리고 식품산업 육성을 해서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해서 설립된 기관이죠. 저는 이름을 유통으로 해놓으니까 잘 알지를 못해요. 아까 군수님도 우리 기관 소개할 때 AT 하니까 우리가 불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여기 AT 직원도 함께 했지만은 평가할 때 이게 지역사회와 상생을 해야 되잖아. 이게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이제 아느냐 설문조사하는가 봐. 아는 사람이 66%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점수가 낮지. AT라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하면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 기관 이름을 어디 가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렇게 해주면 우리한테 도움되죠. AT 하면은 무슨 IT 업체인 줄 알고 이게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흙살리기 운동을 하잖아요. 흙은 생명의 원천이죠. 그래서 흙에서 생명체가 탄생이 됐고 또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흙으로 들어가죠. 흙 속에 묻히잖아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들어가는데 이 흙이 훼손되면은 결국에 인류가 위기가 닥치는 거죠. 그래서 흙을 살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저탄소 식생활 운동. 이제 저탄소 식생활 운동이 뭐냐면은 우리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유통, 그 다음에 가공 처리, 그리고 소비할 때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큰 냉장고에 쌓아놓고 유효기간 지날 때까지 있다가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적절한 양을 먹을 만큼만 구매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먹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신선하고 버려지는 것도 작고 에너지도 작게 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흑의 날이 있는 걸 아마 여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 흑의 날을 제가 2013년에 이 대표 발의에서 흑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을 했는데, 이게 흑이 소중하다는 건 다른데 어떤 날로 할 것인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몇 년을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몇 년 생각했어요. 어떤 날로 할 것인가. 뭐 눈의 날이 뭐 임산부의 날, 모든 날들이 다 많은데 흑같이 소중한 게 없는데 흑의 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즈음에 2009년인가 그때 뭐 세계 토양의 날을 만들었는데, 태국 국왕이 만들자고 그래서 태국 국왕 생일날로 했어요. 생일날로. 그래서 누가 내가 어떤 날 만들지 모르겠다, 내 생일날로 해라. 그런 농담도 주고받고 있었는데,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2004년부터 뭐 끊임없이 이 기회 있을 때마다 흑의 소중함, 그래서 흑을 보존하고 흑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재정립하는 흑의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생각을 해왔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거지. 아, 천지에 우주를 구성하는 삼원이 흑이다. 그래서 삼자로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 이 전라남도하고 도청에 가면은 정약용 관도 있죠. 정약용 선생이 이제 편농, 후농, 상농에서 삼농 정책을 부르짖었죠. 농사짓기 편하고 농민이 잘 살고 농민이 존중받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 농촌, 농민이 삼농 정책인데, 농촌, 이게 시진핑 씨도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삼농 정책을 펴고 있죠. 농업, 농촌, 농민. 그리고 이제 이 3월 달이 영농을 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게 3월 3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뭐 삼겹살의 날, 그리고 납세자의 날, 날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무슨 날로 만들 것인가 이 봉착을 했다가 할 수 없이 이 열십자의 한일자.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흑토로에서 3월 11일을 흑의 날로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한자 문화권에 거의 다 캠페인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흑의 날 만들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아직 여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3월 11일이 흑의 날입니다. 처음에 영농 발대식이나 3월달에 많이 해서 이 날을 기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흑의 날을 이렇게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흑의 날 행사에서 농림부 장관하고 농업민특위위원장, 농림청장 이렇게 다 함께 참여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서양 일단 휴먼이라는 어원을 보면은 라틴어 호모에서 왔어. 호모는 라틴어 휴무스라는 게 땅이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되고, 인간은 결국에 유럽에서도 땅에서 나온 거죠. 땅에서. 사람은 땅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어원이 이렇습니다. 땅에서 나온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이미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데 필수 불가결하죠. 흙이 건강해야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죠. 흙이 오염되면은 오염된 우리가 농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흙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데 흙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해요. 자, 인간이 땅에 묻혀 있는 탄소를 꺼내서 썼죠.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땅에서 석탄을 꺼내서 전기기관차도 돌리고 화력발전소도 만들고 거기다가 유기물 가지고 이런 옷도 만들고 원유 꺼내서 원유 가지고 소주도 만들고 다 그러죠. 유기물 발효시켜 가지고 100% 알코올 만들어서 거기 소주 희석시키면 희석 소주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땅속에 묻혀 있는 많은 탄소를 꺼내서 썼어요. 그 결과 공기 중에 탄소가 많이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탄소는 온실가스 효과를 가져오죠. 금성이 탄소가 많기 때문에 펄펄 끓잖아요. 자, 지구도 그랬어요, 지구도. 근데 지구는 바다가 생기면서 이 바다로 이 탄산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탄산염이 되고 그래서 탄산석이 돼가지고 가라앉았죠, 땅속에. 그래서 무려 한 7경 톤에 7경 5천만 톤의 이제 그 탄산석이 바다 밑에 가라앉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후가 탄소가 적절한 순환을 이루면서 이 생명체가 살기 좋은 땅으로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탄소가 필요한 거죠. 필요한데 적절한 양만큼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순환 사이클을 이루는 것이 이제 이게 탄소인데,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 인간이 배출한 탄소, 이 탄소를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배출한 탄소가 2390 기가톤 정도가 되는데 그걸 흙에서 53억 톤을 흡수를 했죠. 이게 조금 통계 숫자를 혼동할 수 있는데 2390억 기가톤이라는 건 CO2 농도고 이것은 탄소의 C. 그러니까 3.66으로 나눠져야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년 53억 톤의 그 탄소를 흡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대기 중에 있는 것은 약 한 8,700억 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다에서 이제 매년 19억 톤 정도 흡수하는데 바다에 이온 형태로 40조 톤 정도의 그런 탄소가 이 바다에 있는 거죠. 자, 흙에는 약 한 4조 5천억 톤이 있는데 흙에 대한 것은 이제 한 30cm까지는 한 1조 톤이 있고 2m까지가 이제 한 2조 5천 정도 있고 한 5m까지는 3조 5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메탄가스 툰드라 지방에 그게 이제 한 1조 6천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석탄이나 하는 그 무기탄소 거기 한 1조 정도 되죠. 자, 이런 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이클이 안정되게 돼 있었죠. 이게 돌고 도는 거죠. 이게 사람이
땅 속에 묻혀 있는 탄소가 우리가 이게 먹고 쓰고 이런 이게 묻혀 있는 게 탄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명권에 있는 탄소, 식물이나 사람한테 있는 탄소가 한 2조 톤 정도 돼요. 2조. 그리고 이제 이 바다. 그리고 이제 대기권. 이게 이제 순환을 이루면서 굉장히 안정된 사이클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순환 고리를 사람이 깨뜨린 거죠. 사람이라는 놈이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복원시키지 않으면은 6번째 생명체의 대멸종이 올 거다. 지금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소중한 흙인데 흙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한 2 내지 3cm 흙을 만드는데 한 1000년이 걸린다, 200년이 걸린다, 100년 이렇게 여러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만들어지기가 힘든 땅인데 이 땅이 훼손돼서 망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현재 지구상에 이미 훼손된 그런 땅이 이제 3분의 1이 이미 훼손이 됐고 2050년까지는 이제 90%까지 늘어날 전망이죠. 그리고 이제 지구 표면에 둘러싸고 있는 흙이 매년 3mm씩 이렇게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1cm 이렇게 만드는데 땅이 이렇게 많이 먹죠. 오랜 세월이 걸리죠. 네. 1cm, 그러니까 1년에 3mm씩이니까 3년 만이면은 이런 1cm 땅이 사라져 가고 있는 거죠. 매년 이렇게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건강한 흙이 뭐냐? 건강한 군수님께서 이제 흙살리기 운동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 흙 속에 미생물이 많이 들어있고 유기물이 많이 들어있는 흙이 건강한 흙이죠. 자, 미생물하고 식물하고는 공생관계예요. 공생관계. 미생물이 흙을 이렇게 분해하고 또 이제 균사를 내서 떼알 구조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이게 덩어리처럼 이게 구슬같이 이렇게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덩어리와 덩어리 사이가 공간이 생기니까 거기에 있는 유기물이 많이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 수분도 많이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밟아도 이렇게 이게 발이 빠지지 않지. 이게 단단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흙이 미생물이 많고 유기물이 많이 있는 땅이 좋은 땅이다. 그리고 이제 농약을 많이 쓰거나 화학 비료를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농약은 주로 미생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식물은 그걸 분해해서 미생물이 분해해서 식물이 그걸 각종 무기염들을 흡수하고 수분도 흡수하고 이렇게 해서 뭘 해요? 엽록소가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과 이 태양 에너지와 그리고 CO2 가지고 당분을 만들죠. 그러면 이제 식물이 성장하는 데 쓸 거 아니에요. 열매도 맺고 이렇게 성장하는 데 쓰다가 거의 한 2분의 1 정도 오는 그 당분을 뿌리로 해서 흙에다 내뿜어줘요. 그러면 그걸 미생물들이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과 식물은 공생관계예요. 공생관계. 그럼 미생물이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과 식물이 공생관계인데 화학비료 많이 쓰면 또 어떻게 돼요? 아산화질소가 많이 생기죠. 아산화질소는 이 공기 중으로 나가면은
그것이 온실가스 효과가 CO2보다 한 280배의 온실가스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게 비에 섞여서 땅에 내려오면 그게 산성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흙속으로 들어가면은 식물이 다 흡수를 못하니까 흙이 황폐화되고, 강으로 들어가면은 녹조 현상, 그리고 바다로 가면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녹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남조류들 많이 이제 거기서 자라고 그러면 마이크로 시스템이 생성되잖아요. 독극물이죠. 그래서 국정감사 낙동강 벨트에 그 녹조 현상이 일어나서 독극물이 많이 생성돼서 비말 현상으로 한 1.2km 정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농작물이 오염돼.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EU는 거기에 대한 규제 조항이 있죠. 우리는 없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라 하고 국정감사 때 맨날 논란이 되는 거죠. 환경단체는 그래서 수돗물이 얼마가 나오는지 뭐 하는지 해서 매년 국회가 시끄럽죠. 결국에 오염되면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가는 거죠. 자, 우리 온난화의 원인이 온실효과라고 그랬죠. 우리 이 3대 온실가스가 CO2하고 메탄하고 아산화질소예요. 이 질소질 비료에서 이게 나와, 화학 비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대기의 농도가 한 10,000년 동안 굉장히 이제 안정된 시기를 이루고 있었는데, 한 300ppm에서 200ppm 정도로 농도가 이제 안정화되어 있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게 1850년 이후에 이렇게 급격히 농도가 많아졌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인류가 땅속에 들어있는 화석연료를 꺼내서 쓴 원인이 제일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을 다시 태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태양으로 돌려보내 우주로 내보내야 돼. 우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 가고 있고, 이 뜨거워진 것은 주로 바다에서 많이 흡수를 하죠. 자, 그러면은 1년에 온실가스 배출 농도를 보면은, 이게 최근 자료죠. 보면 오래된 자료들을 많이 쓰는데, 최근 자료가 538억 톤이 지구촌에서 배출되죠. 그래서 세계 인구 1인당 6.76톤의 CO2를 환산한 거예요. 메탄이나 이런 걸 배출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7억 3천만 톤 2022년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여기에 그 1인당 한 14톤, 그러니까 지구인이 내뿜는 탄소의 2배 이상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국이 157억 톤, 미국이 60억 톤, 인도가 39억 톤. 근데 인구로 나누면은 이 세계 최대 인구의 인도이기 때문에 인도는 역시 우리보다 훨씬 더 작은 양을 배출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가 뜨거워지겠죠. 육지도 뜨거워지고. 근데 바다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바다가 뜨거워지면 이제 이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사이클론, 게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면은
이 온도를 지구 표면 전체 골고루 1도씨 올라가면 1도씨가 골고루 분포될 때 그게 이제 건강한 지구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 온도를 어떻게 해요?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태평양에는 태풍, 그 다음에 저 대서양에는 허리케인, 인도양은 사이클론 이런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온도가 낮을 때는 이 태풍이 강하지 않은 태풍이 많이 발생했어요. 근데 지금은 발생 빈도는 낮아지고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힘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싹 쓸고 가는 거죠. 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이 이온이라는 허리케인이 2021년에 발생이 됐는데 그때 미국의 효리 바람이니 뭐니 해가지고 미국 대륙을 쓸었죠. 그래서 봤더니 카리브해에 원인이 뭔가 하고 봤더니 바다 온도가 1도씨가 높아졌는데 그렇게 큰 피해를 입혔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2019년에 호주에서 산불이 났어요. 6개월 동안 탔어요. 자, 우리 보면은 인도양 온도가 호주의 서해안 지역하고 아프리카의 동해안 지역하고 온도 차이가 2도가 났습니다. 그렇게 자연재해가 엄청 큰 거죠. 1도씨가 높아지면은 수증기가 3 내지 7%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간 게 이제 밑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2도 높아지면은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도 그 양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아프리카 지역에 에티오피아, 케냐, 뭐 소말리아 뭐 이런 데 물바다가 됐죠. 그리고 그 구름대가 가만히 있냐?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가지고 중국이 샨샤댐이 무너질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그 구름대가 일본으로 갔잖아요. 일본의 댐들이 다 100개가 넘는 댐들이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고 아시아 지역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2도 차이가 그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보면은 우리나라도 겪은 것이 언제 겪었냐? 1980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화산이 폭발했어. 그 화산체가 가렸잖아요. 1도씨의 온도가 낮아졌어. 낮아지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우리 쌀 생산량이 30%가 줄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먹고 살지. 그 당시에 생산량이 355만 톤. 그때는 이제 생산량이 한 470만 톤 이렇게 됐을 테니까 30%가 줄은 거죠. 그래서 자 베트남 뭐 이게 동남아에서 쌀 수입에다가 안남미 쌀 먹고 그랬죠. 이게 지구의 북반구가 그렇게 온도가 낮아지니까 제일 피해를 입는 것이 농작물이죠. 이렇게 1도가 지금 우리가 2015년에 파리 기후협정에서 IPCC에서 2도씨로 제한하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금세기 말까지 2도씨로 하겠다. 근데 우리 송도에서 IPCC 회의에서 2017년에 안 된다 해가지고 1.5도씨로 낮췄잖아요. 근데 0.5도가
별거 아닐 거 생각하지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지금 벌써 지난 3월이나 4월 보면은 산업인구 이후에 1.5도씨가 넘었어요 벌써. 그래서 2030년에 1.5도씨가 도달할 거다. 아니다. 2040년, 원래는 2050년에 도달할 걸로 봐서 금세기 말까지 제한하기로 했었는데 이미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2도씨가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거죠. 2도씨가 넘어가면은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인류의 기술. 왜? 1.5도씨로 금세기 말까지 유지한다 할지라도 이제 지금 굉장히 빠르고 심하게 기후변화가 오잖아요. 그럼 빙하가 높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하는 것은 뭐 계속 진행이 될 거다. 왜? 온실가스 분해하는데 한 200년 걸리니까. 2300년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아마 저 방글라데시의 해변이나 동남아의 낮은 지역에서 농작물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바다가 높아져서 물에다 잠긴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죠.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 쪽에 지금 건조해가지고 목축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기후위기대에 있는 그런 데 사는 인류가 지금 35억 명 정도가 되죠. 우리가 폭염, 가뭄, 산불이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산불이. 이 산불이 나면은 온실가스 효과가 거기는 블랙카본이 나와요. 그래서 CO2보다 2,800배 정도의 온실가가 있습니다. 이 산불이 굉장히 온난화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자, 이제 기상이변이 이렇게 심해져요. 뭐 아마 작년이 나이테 가지고 연구한 거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2000년 만에 가장 더웠던 해가 지구의 북반부 온도가 2023년이라고 하거든. 근데 2024년이 2000년 동안에 가장 더운 해가 될 거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위가 가장 낮은 더위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높아져. 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두바이 중국 최악의 홍수가 두바이 공항에 비행기가 물속을 다니는 거 봤잖아요. 최근에 1년치비가 12시간째는 쏟아졌다. 한 며칠 만에 2배가 쏟아졌다. 이게 산불이 지금 현재 산불이 난 게가 이런 산불이 난 게가 캐나다 최대 유전지대가 지금 산불이 나서 최대 유전이 지금 산불에 타느냐 안 타느냐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이게 가물면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나요. 우리나라도 산불의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오늘 뉴스에 나온 거예요. 캐나다 유전지대 산불. 자, 그러면은 이 6차 보고서에서 이제 여기 보고서가 이것은 이제 정책 당국자한테 건의하는 보고서예요. 여기는 세계 65개국에 235명의 기후학자가 3년 동안에 걸쳐서 17,000건의 이게 검토 보고서, 그 다음에
14,000건의 리포트를 갖다 분석해서 되는 거. 근데 여기에 훨씬 빠르고 심각할 거다.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더 빨리 온다. 해수면 상승 못 막는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탄소를 어디에다 저장하겠어요? 탄소 격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 저탄소식 생활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농법, 그것이 이제 유기농, 친환경 농법이잖아요. 비료 많이 안 쓰고 농약 많이 안 쓰는 농법. 이렇게 한 농법이 무기염이 많고 굉장히 건강한 농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갈지 않는 비경운 농법. 이게 이 땅을 갈면은 땅 속에 있는 유기탄소가 공기중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갈지 않고 씨앗을 뿌리자.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흙이 살아있는 땅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피복작물이라든가 그리고 이 조림, 육림제 제대로 잘해야 된다. 이게 탄소 포집도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배출된 탄소를 포집해서 넣을 생각보다는 원인을 막아야 돼. 배출을 안 하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유튜브에서도 보셨지만은 우리가 먹고 사는 데서 배출되는 탄소가 지구촌의 3분의 1이 먹고 사는 데서 나와요. 그 유엔이 2021년 12월 달에 발표한 통계.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통계조차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렇게 많은 탄소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탄소식 생활이 지구와 인류를 구하는 운동이라고 그랬죠. 31%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바꾸는 운동이다. 이 31%를 줄이는 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텀블러 몇 개씩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을 거야. 너도나도 기업마다 탄소 배출 줄인데 텀블러 만들어서 다 주고 그랬죠. ESG 실천이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거 하나 만드는데 이게 비닐컵이나 종이컵 143개 만드는 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150%는 써야지 본전입니다. 조금 쓰고 버리면은 탄소 배출을 더 많이 시키는 거죠. 그 2개, 3개 막 여러 개 받아서 집에다 쌓아놓으면 그만큼 많이 또 탄소 배출이 역행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우리가 아는 이러한 이 먹거리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운동은 줄기밖에 안 하잖아.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운동이 농산물 중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농산물. 그 농산물이 농약 많이 안 쓰고 비료 많이 안 쓰고 그 미생물 농법, 비경운 농법 이런 농법들이죠. 바로 흙살리기 운동이죠. 흙살리기 운동. 그리고 이 수산물이 탄소 배출을 많이 줄여요. 특히 갈조리 같은 경우는 성장하면서 점액질 물질이 나오잖아요. 끈적끈적한 거. 미역이니 다시마니 감태니. 그것이 그 속에 한 반절은 후코이단이라는 물질인데 탄소 우수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그것이 분해되려면은 한 수천 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열대우림이나 이렇게 해서 고목이 돼서 쓰러지면은 미생물이 분해하잖아요. 그럼 탄소가 또 올라갔다.
아까 산불이라면 그동안에 탄소 저장이었던 거 도로 다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기간 동안에 보존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특히 갈조류 같은 경우는 산불 날 염려도 없고, 그리고 갯벌 속에 묻히기 때문에 이건 롱타임으로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갈조류에 대한 탄소 배출권을 인정을 받아야 돼요. IPCC 인벤토리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년 전부터 이걸 우리가 특히 해조류, 삼면이바다고 해조류를 우리가 많이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굴각, 뭐 바지락이 됐든 전복이 됐든 껍질이 탄소 껍질이죠. 이것도 보관 기간이 오래 가죠. 여기도 IPCC 인벤토리에 안 들어가 있는 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수산물이 탄소 배출을 굉장히 줄이는데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러한 운동을 아까 538억 톤의 탄소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150억 톤이 넘는 탄소가 중국에서 나오잖아요. 60억 톤이 미국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만 100% 안 나오게 한다 해도 기후위기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 저탄소 식생활 운동을 2021년부터 바로 전 지구촌에 이게 함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현재 45개 국가에 680개 의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이 운동을 전 세계 운동으로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케냐 대사고 외국에 이제 각국에 참여한 국가들의 국기 기양식을 한 거죠. 그리고 그날 이제 이 행사하는 대사님들 나오셔서 하시고. 자, 우리가 이 저탄소 식생활은 이게 이제 유기농, 친환경, GAP, 비경운농법, 미생물농법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우리 해조류 많이 먹죠.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은 저탄소 식생활 날로 선포를 했어요. 먹을 만큼만 만들어서 남김없이 먹어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가 지구촌에서 1년에 13억 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33억 톤이에요. 지구촌에서 우리가 이 생산하는 거에 거의 30%의 음식물이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줄이고 업사이클링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유통할 때 LNG선이나 수소차, 전기차 뭐 이런 가공 처리할 때 버려지는 폐기물을 취소하고, 그리고 이제 대체식품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구매할 때 먹을 만큼만 이제 소비자가 바로 이러한 농산물을 구매해서 먹자. 구매해서 먹을 만큼만 냉장고도 자그마한 냉장고 사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먹어야지. 바리바리 싸가지고 쟁여놓으면 나중에 유효기간 지나서 쓰레기통으로 가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신선하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운동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절대 비용이 안 들어요. 비용이 거의 안 들죠. 그 다음에 효율성이 높아요.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이 애꿎은 죄인 취급하는데 당뇨니 뭐니 해가지고 쌀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쌀이 굉장히 부족한 국가였거든.
통일벼가 나오면서 우리의 기근이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쌀 소비를 작게 하기 위해서 쌀의 나쁜 점만 계속 강조한 거지. 못 먹게 하려고. 이게 우리 머릿속에 그게 박혀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뇨는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에요. 적절하게 먹자는 거지. 건강에 좀 먹고. 그리고 이러한 저탄소 식품들이 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예를 들어 축산물도 유전자 개량을 통해서 소가 25개월 만에 32개월만큼 빨리 크면은 그 소고기는 탄소 배출을 그만큼 줄인 소고기가 되겠죠. 지금 전북대학하고 고창군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탄가스가 작게 발생하는 사료.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목장에서 유난히 소가 성장이 좋고 활발한 소가 있어서 살펴보니까 해변가에서 해조류를 뜯어먹더라고요. 그래서 해조류를 먹여봤더니 메탄가스가 60% 이상 줄더라. 호주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러한 사료 개발을 하고 있죠. 우리 농진청에서도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죠. 그런 사료를 먹이면 어때요? 그게 저탄소 소고기가 되는 거죠. 임산물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류를 지속 가능한 인류가 되게 하고, 지구를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일석삼조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소비 단계예요, 소비 단계. 저희가 미국의 아마존, 아마 세계적인 대기업이죠.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프랑스의 까르푸, 일본의 이베이 등, 그리고 중국의 펜창이라고 그러고 같이 MOU 체결해서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이게 소비자가 공급자를 바꾸자는 운동. 즉, 소비자가 이런 운동을 해서 사람의 의식을 바꾸고 공급자를 바꾸자는 이 운동이 자기네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각 국가의 많은 기업들이나 또 자치단체도 여기에 가담해서 이 운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큰 동물에서 작은 동물을 먹으면 어때요? 그만큼 탄소 배출이 작은 거죠. 자, 돼지고기의 5.3배, 닭고기의 8.4배. 제가 이제 이 광어 양식하는 데 한번 가봤더니, 광어는 사료 1kg을 넣으면 1kg의 광어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사료가 작게 되는 거죠. 그것도 저탄소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흙의 가치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업,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는 흙에 있다. 흙에. 그래서 흙살 잃은 농법. 바로 우리 흙을 제대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이제 무분별하게 요즘에 집을 짓고 개발하고 뭐하고 해서 우리나라도 1년에 한 15,000헥타르 정도의 농경지가 매년 감소되고 있어요. 이것도 큰 문제예요. 흙은 한번 훼손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에 로컬 푸드는 어때요? 가까운 데 생산해도 가까운 게 먹으면 그만큼 이동거리가 짧아지겠죠. 자, 저탄소 분류, 친환경 포장재. 이게 이제 팔레트가 이제 이렇게 나무로 다 돼 있어요. 내가 미국에 가서 물류이사들 보니까 전부 나무 팔레트. 자기 유산에 쓰는 것들도 이렇게 나무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게 목재를 쓰는 이유가 나무가 성장할 때 탄소를 흡수하잖아요. 저것을 아무데라도 버려놓으면 미생물이 분해하면 뭐가 나와요? 도로탄소가 나오죠. 도로탄소. 태우면 거기 또 탄소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그 기간 동안만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에 차콜 만들어서 땅속에 묻자는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스스로 만들어서 묻어놓으면 굉장히 오래 가요. 1000년, 2000년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목재를. 미국의 아마존이나 뭐 코스트코나 뭐 프레시나 뭐 다른 데 이렇게 거의 가봐도 여러 군데 내가 일부러 가봤어요. 다 목재 팔레트 써요. 그래서 왜 목재 쓰느냐? 그랬더니 소비자가 플라스틱 팔레트 쓰면은 사 먹지를 않는다는 거죠.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만일에 우리나라 그 대형 마트들 다 플라스틱 쓰잖아요. 그렇게 쓰면 안 가는 거지. 나무 쓰는 대로 다 가는 거지. 이 소비자가 이제는 공급자를 바꾸는 운동이에요.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시키고 이게 시래기국 끓여 먹고 다 해야 돼요. 업사이클링 시켜야 돼요. 야, 우리 구내식당에서도 이제 저희가 ESG 경영 선포하고 이게 한 사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하고도 MOU 체결했지. 저 언제 2월 2022년인가 2021년인가 2021년 2월 8일. 자, 저희가 이제 수산물 데이도 선포식을 하고 또 이 홍보대사도 지금 많이 위촉하고 있고 전 세계 각국의 각 나라별로 지금 다 임명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7일 날 미국 페어팩스 카운티라고 해서 LA시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데요. 이게 워싱턴 DC를 싸고 있는 시예요. 부자들이 있어요. 우리 한인들이 부자라서 이렇게 많이 사는데 그 시에서 저를 만나는 날을 저탄소 식생활날로 선포를 했어요. 제가 이 수산물 데이 매주 수요일 날 그 얘기를 해주기 전에 이렇게 그걸 안전한 거지. 그랬더니 만나는 날을 저탄소 식생활날로 선포를 하고 선포패를 이렇게 줬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 미국의 미 하원에서 워싱턴 DC의 시장이 저희 공사한테 저탄소 식생활로 로 카본 다이어트 캠페인 이제 한 공로로 우리 표창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보다 외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현재 이거 만들 때보다 늘었어요. 자, MOU 책이란. 그래서 현재 이렇게 45개 국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플러튼 C하고도 하고 있고, 캄보디아의 농림부하고도 MOU 체결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게 캄보디아에서 했을 때입니다.
여기가 이제 미국의 아니 중국의 펜창이라 그룹 같은데 여기는 중국 대륙 전체 도시 계획 공사를 다 하는데요. 대련에 간척지를 서울시의 3배를 가지고 있어요. 건교부 산하에 있는 데인데 지금 시진핑하고 아주 친구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지금 서울대학교도 전남대학도 동참하고 있어요. MOH 그래서. 자, 그 결과 이제 저희 공사에 이렇게 많은 수상을 저희가 한 거죠. 자, 우리가 오늘 구례군과 MOU 체결을 했어요. 근데 구례는 지리산의 전기를 받은대요. 그래서 지리산의 얼굴이 구례래요. 그리고 섬진강이 있고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구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바로 그 자체가 친환경적이고 유기농적. 이게 저탄소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앞으로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구례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탄소 사이클, 땅 속에 얼마만큼의 유기탄소를 많이 집어넣느냐. 즉 나무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유기탄소를 만들어서 땅속에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많으면 기름진 땅이 되는 거죠. 미생물이 먹고 살기 많으니까 미생물이 와서 잘 공생을 잘하는 것이 식물과 함께.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땅 속에 들어있는 탄소, 그 다음에 생물권. 땅 속에 들어있는 탄소가 약 4조 5천억 쯤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생물권, 식물이나 동물, 한 2조 톤 정도의 탄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 중에 있는 거. 8,700억 톤 정도. 그리고 바다에 이온 형태로 있는 거. 그게 이제 40조 톤 정도의 탄소가 바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순환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이제 화산 폭발에서 불가능하게 해성이 충돌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못한 탄소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산 폭발된 건 많아야 한 1조 톤 정도 나와요. 아니, 1억 톤 정도 나와요. 1억 톤. 이렇게 이 탄소 배출이.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순환의 사이클을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그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이제 추우면 얼음이 되고, 그 다음에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고, 그래서 또 하늘로 올라가서 추우면 다시 비가 돼서 내리고, 눈이 돼서 내리고, 이렇게 순환을 이루는 거죠. 이게 돈도 마찬가지잖아. 돈도 이렇게 흐름이 유지가 되죠. 그런데 공기가 뜨거워지고 하게 되면은 이런 순환이 깨져요. 이 북극 지방에 제트기류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뜨거워지면은 북극 바다가 한 1도만 더 맞으면 그만큼 제트기류가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는 데가 이 성층권이라고 그래서 제트기류가 형성이 돼. 그 비행기가 거기 떠다니잖아. 근데 그것이 이 출렁거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우박이 온다고 그러잖아. 저 강원도 지방. 그렇게 봄철에도 막 꽁꽁 얼고
뭐 겨울도 이렇게 뜨거워지고 그러는 것. 또 해류도 마찬가지. 해주도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점. 그래서 이게 온도가 차야지 북극에 있는 해류가 깊은 심해로 내려가요. 그런데 뜨거워지면 뜨거운 공기는 물은 위로 가죠.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그러면 생태계가 대멸종이 오지. 거기에 한류가 난류와 만나는 데서 많은 생명체가 거기서 번식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잘 사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이제 깨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환 사이클을 유지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고창 부안에 국회의원을 냈는데 서정주 선생이라고 있어요. 시인이거든요. 서정주 선생님이 부안 줄포에서 태어나기는 부안면에서 태어나고 줄포면에 줄포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시인이죠, 시인. 그래서 내가 돌이 되면 돌은 연꽃이 되고 연꽃은 호수가 되고 내가 호수가 되면 호수는 연꽃이 되고 연꽃은 돌이 된다.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것이 깨어지면은 인류의 대재앙이 오고 그리고 경제도 이러한 흐름이 깨지면은 굉장히 어려운 경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상 마치고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